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객관화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를 하면 좋을까요?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불안정한 사람, 실수가 반복돼서 어떠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 문제 해결을 원하는 사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 자기 발전과 성장을 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객관화하는 방법은요, 일기를 쓰는 것을 통해서요, 매일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럴 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뭔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어떠한 내가 행동을 하게 됐는지, 여기까지 기록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게 느껴지지? 내가 이런 행동을 왜 하게 될까? 특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주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느끼거나 어떤 문제가 되는 것에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기분이 좋을 때, 신날 때 내가 하는 행동, 어떤 상황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지, 이러한 것들도 함께 질문을 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땐 되게 기분이 좋고 신나는 거구나, 스스로를 탐색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친구, 가족,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나에게 있는 단점도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한 것까지 같이 좀 들어보시면서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몰랐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런 것을 귀담아 듣고요. 그냥 사회적인 인사로 하는 얘기야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새겨 듣고 그러한 좋은 면을 좀 더 활용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들은 감정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좀 왜곡시켜 주기도 하죠. 기분이 좋을 만한 상황인데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나의 감정이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져서 그 상황 자체도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면 때문에 그런 건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정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이 나와 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은 잘 파악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남이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요. 정말 객관적인 답변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도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남들이 이러이런 행동을 하면 당신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러면 때로 어떤 분들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을 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남이 그랬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본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찌 보면 그게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본인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남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신의 단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요, 수용하시고, 내 실수가 있다면 인정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회피를 하다 보면 진정한 나의 모습, 나의 단점은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면만 있지 않고 부정적인 면도 있죠. 그리고 나에게는 또한 부정적인 면만 있지 않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자아가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휴식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면 마음도 힘들고 좋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정신적인 관리 못지않게 신체적인 건강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것. 그러한 면을 경험하시는 것도요. 나의 긍정적인 면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심리 검사를 활용하는 거죠. 무료로 하는 강점 검사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 척도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실 수가 있다면요. 종합 심리 검사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자기 객관화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당신들이 남들을 상담하고 남들을 검사하기 전에 먼저 종합 심리 검사를 받아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셔라.
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를 위한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요즘에 상담에 대한 거부감은 많이 줄어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좀 상담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근데 재밌는 건 나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대인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 등등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나를 알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담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알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 나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남들이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본다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자기객관화가 필요합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나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 이 뒤에 어떤 말이 있는지 아세요? 원래는 이 말이 있어요. 내 자신을 알라. 그리하면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네, 제가 싸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눅이 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알고 있으면 나와 어떤 사람이 잘 맞는지, 내가 피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대인관계를 한다면 건강한 대인관계를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신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